대로 해? 아 뭐야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 하워드입니다. 오늘 제가 좀 편치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조이스님이 최근에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은 부상 투혼으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뭐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나이 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서열이 자연스럽게 좀 그쵸. 생기고, 또 환경 자체도 수직적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나이 순대로 쭉 줄이 서져 있고, 또 위아래 이렇게 생겨서 상하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쵸. 이렇게 세져서 뭐 따로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제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요시하고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좀 더 수평적인 문화의 조직 문화가 이렇게 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화롭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 나이가 어린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동료로 상사로 예. 일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또 부하 직원으로 또 리드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를 조금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오길비에서 헤드였던 시절에는 무지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하고 많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 그렇게 권위적인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상하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애플로 딱 이직을 하고 나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 미국 문화가 딱 옮겨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나이도 학력도 묻지 마세요. 오직 업무 문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만이 존재해서 매우 수평적인 조직 문화. 아니, 서열은 존재해요. 책임에 따른 서열. 그렇지만 이제 윗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지시만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또 아래 포지션이라고 해서 나는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한다, 또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항상 책임감과 듀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새로운 업무 문화에 굉장히 쉽게 빨리 적응하고 자기의 옛날 습관을 버리는데, 나이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나는 여전히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거부 반응을 굉장히 그러니까 밑에서라기보다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저 혼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오피스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오일부에서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장이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따위의 말을 하는 순간 전 거기서 아웃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인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변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밑에서 그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그럼 감히 나한테 반대를 해? 뭐야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운 문화에서는 아니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옛날 문화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불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척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계속 거듭되면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그 사람은 점점 왕따가 됐고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는 꼰대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같은 직급,
피어 그룹. 그렇죠. 네, 네. 동료로. 네.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내 윗사람이야. 아,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이 제 직속 상사였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리고 또 제 주변 인물인데 제 퍼포먼스 리뷰 때 꼭 영향을 줄수 리뷰를 있는. 하는 사람들, 그룹들. 아하. 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음. 인물들. 근데 저보다 윗 포지션.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윗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상 신경을 안 쓰기도 하지만 신경을 안 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저도 20몇 년간 수직적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이래서 쉽지 않죠. 이게 노력한다고 그게 꼭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욱욱욱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네. 네. 아니 지네가 나보다 업무 경력도 짧고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습게 말로 아니 짬밥도 짧은 것들이 지네가 알면 나보다 많이 해봤어? 아니 내가 더 많이 해봤지 지네가 더 많이 해봤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거야. 한국 시장 내가 더 많이 알지 지네가 더 많이 알아? 뭐 이런 그렇죠. 생각 저런 생각 다 들면서 울컥울컥해요. 네. 이럴 때 쿨한 척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조금 작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작심한다고 다 얘기를 못하고 그렇죠.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순 없죠. 네. 간접적으로 돌려 한 60% 정도 표현을 해요. 음. 그나마 그건 잘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 한 게 현명하다는 것도 나중에 좀 알게 됐지만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짬밥이 많은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내 경험을 100%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 60% 정도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엔 못 모르고 했죠. 그랬더니 백파이어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슷해요.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경우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인간사 다 비슷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구나 물어보지 않은 걸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백파이어에 돼서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 그리고 내가 윗사람이다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걸. 심지어는 저보다 어린 아래 포지션도 윗사람이 많이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로 제가 돌려서 60%로 하는 것도 눈치 봐서 시기 적절하게 찔러넣는 거가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그런 다른 팀의 동료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있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이가 어려서 내 경험과 어떤 나의 그런 러닝들을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오히려 저한테도 독이 됐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죠. 네, 가끔은 되게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 외국계 기업 또는 요즘 이렇게 수평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 경험, 내 나이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느냐. 이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법을 이런 수평 조직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나이가 어린 그 동료들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이 배워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리드하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리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최고참이었기 때문에 이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공통된 거는 인파워링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인파워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파워링을 못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파워링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조이스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인파워링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만 이제 인파워링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나이 많다고 무조건 인파워링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처음 만나거나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고 또는 그분이 일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믿고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사람을 진짜 100% 인파워링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잊고 그냥 야, 넌 나보다 어리고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건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바로 나이 많은 동료와 일을 하면서 컨플릭트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팀의 헤드로 들어갔는데 그 팀에 이제 한 분이 계셨어요. 시니어가. 그 시니어가 이제 자기가 헤드가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던 거죠. 그렇죠. 엄청 싫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나이스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하고 컨플릭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지 한 이틀 만에 제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와서 갑자기 명함을 하나 딱 제 책상에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파워링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지금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아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물론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랑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요. 그래서 저랑 좀 같이 일을 해보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권한은 드릴게요. 이러고 나서 내보냈어요. 제가 제 방문을.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열을 확 받은 거예요. 감히 그냥 감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자기한테 달라는 권한을 왜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을까? 나랑 만나서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2달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도 됐을 텐데 아니면 내가 먼저 권한을 줬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본인은 그 조직에서 저보다 시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진짜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그 리더가 새로운 리더한테는 그런 부분도 좀 현명하게 매니지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말하는 건 쉽지 실천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하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희가 뭐 100%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못하면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조직 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레슨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수평 문화에 그리고 어떤 조직 개인의 어떤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조직 환경에서는 여러 사람들하고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던 어리던. 이것은 오늘과 내일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저희 경험의 경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네. 그 상대의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고 존중이죠. 존중해주면서 맞아요. 그게 나이가 어려도 네.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워 들었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말로 먼저 하지 않고 문서로 모든 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서로 내 생각, 내가 건의하고자 하는 안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먼저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읽은 다음에 회의를 한다고 해요.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문서로,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솔직히 이제 나이와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일을 하면서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떤 나이든지 간에 경청해 가면서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